저는 생존이었어요. 아이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그전에도 뭐 잠깐 직업은 가졌었지만 정민이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공을 서예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골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아주 작은 시골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게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일젓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하도 캘리그라피를 남녀노소 분들이 즐겨 그런 시기여서 나도 그런 캘리그라피 강사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꽃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뻐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글씨도 쓰고 그림도 쓰는 서예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화가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캘리그라퍼라고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은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독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밖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아픈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재밌는 TV 프로그램 챙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가 있다고 하면 뭐 어떤 작품인지 그런 것도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하니까 SNS 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느끼고 내가 작업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할까 이런 구상도 하고 또 같은 여성장애인 동료들이랑 수다도 되게 많이 떨고 가장 중요한 같이 함께 지내는 먼지라는 고양이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보시면 뭐 작업실이랄 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거실에 이렇게 작업 테이블을 놓고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벽면에 있는 그림은 6년 전쯤 굉장히 큰 그림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로키 산맥을 상상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 작품을 많이 걸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이런데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작품들을 찾아보시는 쏠쏠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뭐 작업실 보시면 이렇게 먹다 남은 사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방사호와 이렇게 필요한 붓펜 작업할 때 쓰는 붓펜들과 엽서, 화선지, 먹물 이런 것들을 항상 자리에 놓고 그리고 우리 저의 단짝 친구 먼지인데요. 먼지야 인사했어? 제가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항상 제 옆에서 함께 해주고 특히 작업할 때 새벽에 나와도 항상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이제 작업한 작품을 옆에다 놓으면 항상 그거를 제일 먼저 깔고 누워 있어요. 수레바퀴 선교회는 제가 이제 22살에 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게 됐었거든요. 제가 서예과를 전공을 하면서 대학생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그런 아픔이 좀 있었나 봐요. 다시는 붓을 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레바퀴에서 95년도인가 6년도쯤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처음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제 글씨나 그림을 가르치고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홍기성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 이제 서예를 전공했다는 것을 듣고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글씨도 쓰고 그림도 배우고 이러면서 전시를 했던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붓을 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은 못 했었어요. 내가 다시 전시를 하고 글씨를 다시 쓰고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기회, 그런 장들을 펼쳐 주셨던 거죠. 첫째는 사실 우리
딸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울고 싶고 이제 불평 불만을 많이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 엄마가 하는 일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굴 만나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건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더 엄마랑 행사도 같이 가기도 하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못했던 그런 대단한 모습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맨날 말을 하진 않지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자주 하죠. 그냥 일반 사람도 사실 이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는 일단 그냥 진짜 엄마가 엄마라서 다행이다. 친구처럼 진짜 친구처럼 편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좋죠. 서로 이렇게 뭐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하다가 정민이가 이제 내 편을 다 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했을 때 무엇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도록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너무 아침 일찍 오시느라 식사도 못 하시고.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아 맞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비 온다고 해가지고 네. 오늘 막 뭐 이렇게 햇빛 쬐고 쬐고. 또 저 오늘 강의 가시는 거죠? 네, 오늘 강의한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오래 하셨구나. 네. 그래요? 오늘 하는 강의는 네. 이제 홍성군에서 하는 지역의 마을에 있는 분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모집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카페도 활성화시키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오늘이 그러면은 한 몇 회차 정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강이 남은 거죠. 이제 시작은 서로 다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좀 아쉬워요. 어쨌든 오늘은 작은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 날인데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캘리그라피 작품을 소작품이긴 하지만 좋아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저도 기쁘더라고요. 정들자 이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약간 이제 쑥스럽기도 한데 사실 이 캘리그라피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서로 감정도 좀 이야기하고 친밀감 형성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동하실 때 보통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처음에는 제가 운전하고 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활동보 선생님이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이 수업은 그냥 제가 그 홍성의 장애인 콜택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홍동에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요? 하시죠. 수업 장소까지 25분? 20분에서 25분 걸려요. 한창 막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할 때는 우리 홍성 지역에 이제 척수장애인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이제 이후로 제가 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책임감과 약간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소소하게 제가 아플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줬던 되게 고마운 언니가 계셨는데 그 언니가 오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파트 단지에 벤치가 있고 되게 좋은 아늑한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 준비하고 뭐 김밥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싸고 샌드위치 싸거나 이래서 거기서 이제 햇빛 쬐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좀 이렇게 많이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이제 활동 영역을 이제 한정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더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한계 때문에 건강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예술 강사들은 짐이 많아요. 짐들을 많이 갖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재료 같은 거라든지 또 마지막에 작품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양손으로 못 들고 가니까 늘 도와주실 분을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 자, 오늘은 이거 작품하는 날 바로 여기다가 바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 예술가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그냥 비장애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휠체어를 타면 아무래도 장벽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작가로서 강의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배제하고 이제 제게 그런 강의 제안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죠. 되게 열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제가 뭐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꽃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구도를 잡아야 돼. 글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꽃을 여기나 여기.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꽃을 여기. 그러면 글씨는 요 정도, 그림은 요 정도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구도를 한 번씩 잡고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펴낼 거 봄에 피는 민들레꽃처럼 펴고. 나 너무 길어. 이게 나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어렸을 때 막 종이로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잠시 켈리도 그렇고 이 그림도 간단하게 그 사물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옛날에 어려서 덕지 막 이렇게 그렸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전체를 묘사를 해요. 그게 너무 좀 재밌어요. 네, 갖고 계신 어떤 노하우를 남김없이 가르쳐 주시죠. 자신의 어떤 거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약간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다 이거 지금 이거 처음 그리는 건데 얘 좀 봐주세요. 나 처음 그리는 건데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쩌든 강의를 하러 다니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비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예술인 이은희, 캘리그라퍼 이은희가 아니면 그냥 저를 장애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작가로서 어떤 장소나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작가로서 보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소외됐던 마음도 풀리고 또 지역사회로 그런 계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자존감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을 게시판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되고 흥미롭고 좀 지겹지 않고 되게 매 순간마다 재밌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비장애인으로서 이제 장애인과 같이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모임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런 의미의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었는데 장애인 대신에 이제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나 공간의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예전보다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좀 줬으면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면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낯선 사람이 인사. 예. 저희도 낯설지만 반갑습니다.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당근. 아니 선생님 살 빠지셨죠? 살 빠지셨죠? 나? 어. 살 더 쪘는데? 나는 왜 살 빠지신 것처럼 보이시지? 한창 또. 선생님이랑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오랜만이시죠? 자주 보다가. 이번에? 네. 한두 달?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좋아해서 한동안에 이제 아기 낳고 살고 한다는 그림을 잃어버렸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구경 삼아서 가갖고 그때부터 취미 생활을 한 거죠. 여기저기 공모전 내고 이제 또 거기서 뭐 상도 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자꾸 그렇게 돼서 화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한 30년 정도 지금. 네. 이은희 선생님은 항상 마음이 맑고 착하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힘들어하는 게 또 애처롭고 거기서 또 저런 딸이 태어나서 나는 그 딸 볼 때마다 귀하게 여겨져요. 이거 정민이 싸줄 거 이거 장조림 했어요. 아니 장조림. 장조림? 선생님 고기 저 도마 좀 주실 수 있어요? 가지가 좀 세요. 그래요? 너무 오래 키운 거예요, 선생님? 왜 억세지? 뭐예요, 이거? 이거 장조림이에요. 정민이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하는 게 사람들은 글씨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요리예요. 근데 제가 사실 딸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행, 왜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막 다 해주고 싶어도 같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줄 수 없을 때 정말 요리를 많이 해서 아침에도 먹기 싫다고 해도 예쁘게 샌드위치랑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서 해주고 그랬었어요. 나 당근 진짜 좋아해. 생당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꼭다리 조금만. 진짜 등갈비 맛있고요. 앞에 그리고 뾰족한데. 뭐 카레, 김치찌개 이런 거 다 맛있어요.
굉장히 요리를 얘한테 잘라줄게. 아니, 다양한 거 많이 해주시구나. 네, 진짜 다양하게 많이 해주세요. 맛있다. 당근 맛있다. 너 당근 좀 먹을래? 아니? 너 당근 안 좋아해? 눈에 좋은데. 정민아 뭔지 저거 약 다 먹었어? 저기 볼래? 밑에. 나만 나봐줘. 다 먹었어. 깨끗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모녀보다 네. 이 모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 엄마다. 네. 엄마. 잘 내가 받았어요. 그린 그림이야. 2병이나 주셨어. 알았어요. 엄마 잘 먹을게. 엄마 생일 때 반지 해갖고 드렸더니 반지를 왜 했냐고. 돈도 없는데 왜 했냐고. 그러니까 비싼데. 얇은 거예요, 선생님. 누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너무 졸였나? 너무 짠가? 근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아? 아, 관심 있으세요? 저는 근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시는데 저는 별로 딱히 흥미가 없어서 뭐 많겠지만 약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일단 초등학교도 제가 되게 시골인 초등학교를 다녀서 다른 애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해외여행도 저 자주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엄마를 통해서 그런 점이 감사하다? 딸이니까 되게 제일 편안하고 잠자리가 바뀌면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잠을 잘 못 자는데 정민이가 있으면 잠을 기본적으로 잘 자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정민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서포트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편안하죠. 바라는 점은 그냥 건강한 거?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최고니까. 그게 최고. 사실 그것만 되면 뭐 네, 그럼 건강해야 또 여행도 같이 갈 네. 수 있고. 그쵸. 사실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타고 하기 때문에 그 큰 화판에 그 공간을 다 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멀리 보면서 하지 못해서 제가 원했던 만큼 작업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좀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어차피 내가 휠체어를 타는 거는 변하지 않을 사실이니까 내가 휠체어를 탄 그 상황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면 보는 분들이 다 그 통하는 그 감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냥 휠체어를 타고 하는 것도 나만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 예술인,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 장애인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공평한 기회와 지원이 있어서 사회와 소통하고 그 매개체로 해서 좀 밖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비장애인들의 삶에서 좀 더 섞이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웃과 공유하는 삶을 사는데 매개체가 되는데 그런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공평해져가지고 그 공간에 같이 눈치 보지 않고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게 저는 예술가니까 그런 게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국가에서 모든 장애 예술인들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문서나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서 막 고분분투하고 열심히 뭐 비장애인들이 한 발 움직일 때 드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면 우리는 진짜 10배, 20배, 100배의 에너지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인 예술인, 더 나아가 장애인분들에게 그 진심으로 그냥 너무 잘 살아왔다고 애쓰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애쓰셨어요. 정말.